추억이나. 이거 걸어가 봐. 이래 걸어가. 시청자 여러분, 금요일 저녁 시사반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롭게 진행을 맡게 된 저는 유미라입니다. 앞으로 제가 시사반점을 통해서 부산의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요, 부산의 바닷마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 또 다양한 영화의 배경지가 되면서 유명해진 곳이죠. 바로 영도구에 위치한 흰여울 문화마을입니다. 오늘은 이곳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엄정민 PD가 취재하셨다고요. 예,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여행이 힘들어지면서 국내 여행은 오히려 다소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 흰여울 문화마을 역시 주말이면 많은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오늘 어떤 부분 취재하셨을까요? 예, 마을이 유명해질수록 이곳에 원래 거주하시던 분들은 이것이 달갑지만은 않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네. 화면으로 보시죠. 부산의 대표적인 바닷마을인 흰여울. 2011년 문화마을로 지정된 이곳은 최근 몇 년 사이 유명 영화나 광고의 배경이 되면서 더욱 많은 이들이 찾게 되었습니다. 네, 영화 변호인의 중요한 장면이 촬영된 곳이기도 하죠. 저도 기억이 나네요. 그와 동시에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시름은 점점 깊어지기 시작했다는데요. 전부 뭐 한짓거는 카페고 뭐 이래갖고 동네가 사람이 살아나겠어요. 이분은 흰여울 마을에서 30년 이상 거주하신 한타관 씨인데요. 저기가 집이시고요. 생활 속에서 겪는 소음의 고통이 크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여기 지나다니는데 근데 여기 길이 좁다 보니까 그냥 이래 조용히 뭐 지나가면 되는데 개자꾸 이 걸어가면서 막 이래 걸어가. 이 캐리어를 요 끌고 가면요 집에 요 앉아 있으면은 엄청 시끄럽겠네. 탱크 소리가 나. 탱크 소리가 따르르르 하네. 여기가 지금 어르신 집인 거죠? 저렇게 골목과 생활하는 공간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불편이 더욱 커 보였습니다. 지금 너무 소음이 시달리다 보니까 참 열고 싶어도 열 수가 없고 이래 닫아놔도 시끄러워서 너무 시끄러워서 나가고 좀 조용히 해달라 하면 달라들어 젊은 아들이. 그러니까 그것들 일일이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직접 집안에서 소음 측정을 해봤는데요. 웃으면서 지나가 봐요. 아이 너무 심하고 지가 말해봐요. 저렇게 72데시벨까지 올라갔는데 이는 공기 전달 소음에서 층간 소음에 해당하는 기준인 45데시벨을 크게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이 마을로 이 한타관 씨는 처음부터 문화마을 조성에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셨는데요. 카메라를 들고 이제 다니면서 우리 동네 골목 내 블로그에 다 올려놨거든. 맞아요. 이제 요새 블로그 안 올려. 후회를 많이 하죠. 왜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 180도로 틀리니까 구에서 시에서 하는 거 보면은 그거를 갖다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관리는 오로지 주민들한테 있는 것 같고. 이 도로 문제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주말이면 주차장으로 변한다는데요. 한 1km 이상으로 저 차가 밀려가 있거든. 여기까지 막 차를 세워놔요, 그런 카페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마을 곳곳에 관광객들의 정숙을 부탁하는 안내판들이 설치돼 있었지만요.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스트레스일 것 같네요. 마을에서 만난 다른 주민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도시락이랑 뭐이랑 사가서 여기서 다 까먹고 그건 딱 비닐봉지에다 싹 싸갖고 다 놔두고 갈 때도 있고
그 비닐봉지 딱 싸갖고 여기다가 딱 넣어놓고 아, 쓰레기장. 양미끄러. 그래 놓고 가고 담배꽁초는 노닥도 그렇고 또 시끄럽게 하는 기라. 뭐 이렇게 자다 깨거나 막 화나신 적 있으세요? 그렇지. 뭐 시끄럽게 하거든. 그러니까 저 방에는 또 몸도 안 좋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확 올라오는 기라. 실제로 흰여울마을 곳곳은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는 물론 새롭게 개발 중인 공사 소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평생 살아오신 진수녀님은 바뀌어가는 마을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호소하셨는데요. 정말 오래된 사진들이네요. 요거 한번 형이 한번 내보자고. 누가 이거하고 누가 지금 올래? 그 옛날 마을이 좀 그립고 그러세요? 지금 이렇게 카페 그렇지. 내가 지금 저 앞에 파란 집에 우리 대표가 좀 살았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와갖고 지금까지 살고 아, 그럼 몇 년쯤 사신 거죠? 67년. 평생을 여기서 사신 거예요? 뭐 우리 동네보다 훨씬 좋은 집들도 다 뭐 재개발한다고 뭐 아파트 들어선다고 뭐 다 쫓겨나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마을을 우리가 지켜야지. 깨끗하게 청소부터 하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몇몇째가 달달이 이제 청소를 하러 다녔지. 오랫동안 살아온 마을이 없어지지는 않을까 걱정하던 주민들은 직접 발벗고 마을 살리기에 나서셨다고 합니다. 저렇게 마을 공동체까지 활성화됐지만 개발 바람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12채나 다 사갖고 저래 높은 건물 올렸잖아요. 건물 올리는 것도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냥 막 한 해 하고는 해보고 그거 때문에 집회도 많이 하고 했어요. 그럼 어쨌든 예전 모습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고 있지. 자, 오랫동안 살아온 옛 터전이 좀 잃어가는 게 안타깝다. 이런 게 아마 이 흰여울 마을 주민들의 공통된 목소리인 것 같은데요. 앞서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또 외부에서 들어온 자본이 건물 12채를 한꺼번에 매입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흰여울 마을의 경우 그 기원 때문에 주택의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판자촌 형태로 지었던 건물들이 대부분이고 이것이 그대로 자리를 잡은 건데요. 그래서 이 작은 집들 여러 채를 아주 조금의 웃돈만 얹어서 한꺼번에 사들이고 큰 건물을 올리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또 기존에 이곳에 거주를 하던 분들이 좀 몰려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큰데요. 어떤가요? 예,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네. 이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기를 띠게 되면 기존의 저소득층 주민이 거주지나 상행위 지역에서 밀려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흰여울 마을 같은 경우는 또 문화마을이라고 또 불리고 있잖아요. 이 흔히들 생각하기로는 예술가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좀 문화마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흰여울 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흰여울 마을에도 이곳에 터를 잡고 작품 활동을 하시는 예술가분들이 계셨는데요. 네. 이분들은 상황이 어떤지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흰여울 문화마을 곳곳에는 저런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이 존재하는데요. 이 문화마을이라는 공간에 기대감을 갖고 이곳에 정착하신 예술가 부부를 만나봤습니다. 마리오네트 인형 제작자인 김솔 씨와 회화 작가인 윤희배 씨 부부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작업 공간입니다. 두 분은 이 오래된 공간을 직접 꾸며서 지금의 작업실을 완성했다 하셨는데요. 대공사를 했지. 그 돈으로 지금 생각하면 집을 한 채 샀어야 되는 거라. 네.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문화마을을 만들어 놓고 예술인들을 입주시켜 놨으면 그 문화마을과 예술인들을 같이 서로 생각을 공유해서 문화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게 우선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과연 문화마을이라는 게, 문화라는 게 이렇게 카페의 거리로 돌아가면서 이게 과연 문화일까? 그런 생각이 참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 정체성도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또 다른 곳에 터를 잡으신 공방을 운영 중인 작가를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 차우석 작가님은 이곳에서 사람들을 맞이하며 마을의 문화가 움트기를 원하고 계셨는데요. 그러나 일부 상인들의 경우 문화 마을에 대한 고민 없이 장사에만 급급한 모습에 안타까움이 크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작가 마을이 한 주민의 일원이 돼야지 뭐 여기 상행위 하는 걸로 돈만 벌어간다는 인식을 하지 마라. 같이 일원화돼서 여기 우리 할매들, 아줌마들, 아저씨들 같이 어울려서 같이 누리는 공간에 대해 돈만 벌면 되는 건 천박한 자본주의다. 우리 구청에서도 적절하게 통제가 좀 필요하다. 선의의 통제가. 그거 하지 않으면 이거는 무분별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저렇게 이곳의 작가분들은 무분별한 상행위의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크셨는데요. 이 흰여울 마을은 영도구청의 주도하에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저런 사이트도 운영되고 있고요. 네. 이 포털 사이트에서 흰여울 마을을 검색하면 이 블로그 포스팅이 많죠. 그 수만 18,000여 건에 이르더라고요. 이에 따라 방문객 수 또한 늘어나고 있어서 최근 2년 사이 특히 급격한 증가폭을 보였는데요. 작년에는 82만 명이나 방문을 또 했네요. 예.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 상승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지 근처의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서 여쭤봤습니다. 흰여울 문화마을이 지정이 되면서 카페거리가 생기면서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외부 사람들이 부동산을 안 통하고 직접적으로 사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도 거의 2배 넘게 지금 뛰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면 팔리면은 이제는 원주민이라든지 전월세 사시는 분들이 나갈 수밖에 없죠. 이 흰여울 마을의 관할구청인 영도구청은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는지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네. 워낙 그 관광객들이 좀 많이 찾는 지금 소위 이제 핫플레이스다 보니 조금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는 좀 이렇게 뭔가 다르게 추진하실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예, 앞으로도 이제 좀 더 그 마을 내 녹지 공간이나 아니면 쉼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조성해서 마을 주민들도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 또 그 지역 문화예술인과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콘텐츠도 좀 더 개발을 해서 이제 살기 좋은 흰여울 문화 마을이구나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이곳이지만 또 이곳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마냥 웃을 수가 없다라는 현실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곳에 정착하신 예술가분들은 이 문화가 없는 문화마을이 될까 그 부분을 가장 걱정하고 계셨는데요. 네. 이 특색 없이 무분별하게 생기고 있는 카페나 상점들이 이 찾아오시는 관광객들도 실망시키고 일회성 방문에 그치게 만들까 걱정하시더라고요. 네, 계속해서 또 얘기를 해주신 것대로 흰여울 마을 같은 경우는 또 문화마을이라고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부산에 다른 문화마을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예, 부산에는 현재 4개의 문화마을이 공식 지정돼 있습니다. 네. 이 영도구의 흰여울 문화마을, 그리고 잘 알고 계신 사하구의 감천 문화마을, 그리고 동구의 안창 호랭이 마을이 있고 이바구 문화마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산에도 4군데 정도 이렇게 문화마을이 있는데 이런 아무 곳이나 문화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여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 문화마을로 선정되는 기준 어떻게 되나요? 예, 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네. 그에 따르면 지역 주민의 문화활동 참여를 확대해야 하고 문화 전문 인력이 활동하거나 상주할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네, 흰여울 마을 같은 경우도 또 주민들도 예술가들도 그 나름대로 고충을 안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다른 문화 마을들도 있고 여울 마을 같은 경우 이 전에 먼저 문화 마을이 또 지정된 곳들이 있을 텐데요. 부산의 다른 문화 마을들은 또 어떻습니까? 예, 저도 다른 사례들을 알아보면 좀 비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알아봤는데요. 네. 이 흰여울 문화마을에 앞서서 2009년에 문화마을로 선정된 감천 문화마을을 찾아가 봤습니다. 사하구에 위치한 마을인데요. 부산에서 가장 먼저 문화마을로 지정된 곳입니다. 평일 오전이었음에도 이미 이곳을 찾은 사람들과 저런 마을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감천문화마을의 상인회장을 맡고 계신 분의 가게를 찾아가 봤습니다. 소규모 공방인 이곳은 작업 공간과 판매 공간이 함께 자리한 곳이었습니다. 예쁘네요. 이곳의 주인이신 감천문화마을 상인회장 김창현 씨인데요. 1년 전부터 회장직을 맡아서 일을 해오고 오신다고 합니다. 저희 상인분들은 상인이기 이전에 주민인분이 엄청 많으십니다. 감천 문화마을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감천 문화마을 이 자체에 상인에도 그냥 일부가 되어서 이 아름다움에 그냥 속해서 그냥 유유히 묻어가는 게 제 포부인 것 같습니다. 예, 마을은 주민협의회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문화마을로 지정된 이후 모든 주민분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개발을 해놓고 나면 사람들이 무조건 몰려올 건데 저희 이렇게 좁은 동네에 좁은 집에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와서 막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많이 반대를 하셨죠. 저희들이 먼저 가서 먼저 실행하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렇게 주민들을 위한 전용 버스, 빨래방 운영 등 주민 복지에 신경 쓰고 이 상인회 차원의 쓰레기 줄이기 운동까지 해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고 계속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저렇게 마을 신문까지 발간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관할구청인 사하구청은 어떻게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을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을에서 생기는 이제 작은 일상의 생활 불편 사항들, 뭐 주차라든지 그리고 쓰레기 그리고 뭐 화장실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현장에서 처리를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그 구청에는 전담 직원이 5명이 있는데 거의 매일 마을에 한 번씩 나갑니다. 나가면서 천덕수 우물 옆에 누구 집 이렇게 하면 다 알 정도로 마을 직원들이 마을에 자주 나가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도 뭐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필요한 사업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에게 서슴없이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감천문화마을 조성이 시작되던 해를 기준으로 인구 감소 폭이 크게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을을 떠나시던 분들이 남기 시작했다는 거죠. 일을 하다 보니 그리고 감천에 대한 또 자부심이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구 직원들도 그 자부심이 대단해서 감천문화마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취재를 시작한 이후에 다행히 반가운 소식이 흰여울마을에서도 들려왔습니다. 마을의 상인분들이 힘을 합쳐서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발벗고 나서셨더라고요. 마을 청소를 나가시는 건가 봐요. 예, 청소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이 마을의 정화 활동부터 방역, 그리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안내판 설치까지 주민들과 공존하기 위한 상인들의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일단은 가게 외벽이다 보니까 저렇게 그래도 발벗고 나서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기존에 이 마을에 사시는 또 분들도 같이 공존하면서 마을도 이쁜 마을로 더 가꿔지면서 관광객도 즐겁고 사시는 분들도 불편하지 않는 그런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하신 번영 회장님도 흰여울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분이셨습니다. 작품은 작가입니다. 조각가인데 제가 흰여울 문화마을 처음 왔을 때는 작업실로 사용하다가 여기서 문화마을에는 대부분 보면 문화가 없고 예술가들도 없고 그러니까 몇 명을 가지고 이제 전부 다 이제 그걸 상품화 시키는데 지금 흰여울 문화마을에는 그래도 9명 이상의 작가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것도 지원금을 받아서 가지고 스스로
생업을 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 찾아보기 힘든 사례일 겁니다. 구청, 주민, 뭐 상인 이런 갈등의 부분은 서로의 이 지역을 함께하는 협의체로서 어떤 구성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좀 더 노력하고 해야 되지 않냐. 그러고 서로 쪽의 편의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어떤 지혜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 노력들과 또 아끼는 마음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주민들과 상인들, 또 예술가들, 나아가서 또 행정을 담당하는 구청까지 모두가 좀 합심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흰열 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소통의 그 발걸음을 떼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예, 취재를 하면서 가장 긍정적으로 느껴졌던 부분이 바로 이 주민들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최근의 논란으로 인한 일회성 관심이 아닌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영도구청 또한 또 주민들의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여 보겠다라고 하니까요. 좀 앞으로의 행보에 좀 귀를 기울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흰열 문화마을을 찾으시는 방문객분들 점점 늘어나고 계신데요. 이곳이 방문하는 분들에게는 단순한 관광지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일상을 보내야 하는 공간임을 기억해 주시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행복을 얻고 가는 곳인 만큼 또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두고 살아가는 분들의 행복도 좀 지켜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의 배려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흰열 문화마을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취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엄정민 PD. 감사합니다.